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4를 양산하기로 설정한 날짜가 있는데 타깃 데이트라 그러죠. 그 날짜가 경과가 됐는데 SK 하이닉스가 좀 침묵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2월 12일 날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를 했죠. 과연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좀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역전 시나리오가 시작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는 뭐 HBM4E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공적적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진짜 침묵의 이유는 무엇일까? 위기의 신호인지, 또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HBM4 이후에 진짜 승부처, 지금 SK나 업계에서는 7세대 HBM4E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기사를 좀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2월 28일로 설정된 타깃 데이트가 경과를 했다.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가 침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와의 이제 이종 접합 코어스라든가 베이스 타입이라든가 이런 구조에서 수율 난제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혹시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턴키 전략으로 해서 게임 체인저를 시도 중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SK나 삼성이나 확정적인 팩트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공식적인 SK 하이닉스의 어떤 것은 아닙니다. 타깃 데이트라는 것은 그래서 기업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 완료 시점, 그러니까 목표 달성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날짜를 딱 박아놨는데 그 날짜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확정이라기보다는 양산 안정화 목표일이라든가 수율 확보 목표 시점이라든가 고객사 납품 준비 완료 시점 같은 전략적 마일스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일스톤, 전략적 마일스톤. 그래서 기업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일정을 정해 놓은 거, 이번 달까지는 어디, 이번 달까지는 어디, 이렇게 된 건데 단계별 목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HBM4 맥락에서 이 마일스톤을 한번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HBM4 관련 보도에서 말하는 타깃 데이트를 2월 28일로 내부적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 수율 양산 수율 안정화 목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공식 발표된 마감일이 아니라 업계가 추정한 기술 완성 목표 시점에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깃 데이트가 지나도 반드시 실패했다? 그건 아닙니다. 반도체 공정은 수율 곡선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대회 발표는 통산 고객사 인증 후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깃 데이터는 약속된 공식 데드라인이 아니라 기업이 설정한 내부 기술 목표 시점이라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2일에 벌써 삼성이 출하를 하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출하를 했다, 이런 납품을 했다, 이런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 수율 실패가 나온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승전고가 아직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상황은 어떨까? 정말 일정이 꼬였을까요?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HBM3는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죠. 1차 공급사죠. HBM4는 TSMC하고 협력해서 로직 베이스 타일을 10일 안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돼 있고 대량 양산을 위한 준비도 딱 돼 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26년 상반기 루빈 플랫폼에 탑재를 하는 것이 목표다. 아직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침묵처럼 보일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BM4는 단순한
메모리 수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TSV 구멍을 뚫는 거 16단 적층, 지금은 12단이죠. 열 특성이라든가 로직 베이스 타입 통합이라든가 패키징, 코버스 수율과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전통적으로 양산 안정화 이후 발표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중간 수위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루빈 양산은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은 내부 마일스톤, 내부에서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미공개가 수율 실패, 생산 실패라고 보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일정 미공개는 수율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젠슨 황의 발언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발언 속에서 HBM4의 공급 구도가 나옵니다. 젠슨 황은 2월 26일 실적 발표에서 루빈 시제품을 고객사에 출하를 완료했다. 그러면 이 시제품에는 어느 회사의 HBM4가 들어갔을까요? SK 하이닉스도 들어가고 삼성도 들어갔을 겁니다. 마이크론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양산 돌입을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루빈이 시제품 단계까지는 갔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HBM 샘플이 이미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SK도 유상 샘플을 공급을 했었고 삼성 벌써 2월 12일 날 출하를 했으니까 뭐 이제 제품 최종 콜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약 HBM4 수율이 심각한 문제였다면 루빈 시제품 단계 자체가 지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황상으로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SK가 저러고 있으니까 삼성은 정말 HBM4에서 앞서고 있을까요? 삼성의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원시 D램을 적용을 했죠. 한 세대 앞섰죠. 그래서 전력 효율이 개선이 되고 수직 적층 신뢰성이 강화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HBM4E죠. 하반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것이라 그럽니다. 범프를 제거하고 패키지 높이를 이제 줄이죠. 그리고 방열이 개선되죠.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16단에 처음 들어갈 것이고,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가기보다는 약간의 테스트 베드 성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삼성이 가장 큰 강점, 턴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내재화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림도 제가 GPT를 이용해서 그렸는데 로직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메모리, 원시 D램을 만들죠. 패키징을 하죠. 자, 지구상에는 유일하게 삼성이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오지 않았냐, 이래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HBM4는 아직 완전한 승부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를 많이 살펴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HBM4가 승부처가 아니라 HBM4E, 그러니까 HBM5 정도에서 승부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HBM3E에서 점유율이 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추격자죠. HBM4 샘플에서는 루빈 시제품에 탑재가 됐죠. 그리고 삼성은 이미 고객사의 샘플 진행이 아니라 양산 출하를 했죠. 공정 전력을 보면 SK 하이닉스는 TSMC하고 베이스 다이를 분업을 하죠. 그러나 삼성은 앞에 표를 봤던 것처럼 턴키 통합을 하는 거죠. 본딩 방식도 SK 하이닉스는 아마 적어도 HBM5 정도까지는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하이브리드 본딩도 테스트를 하겠죠. 삼성은 HBM4E 올해 하반기 시제품이 나올 그때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 접근 방식의 차이지 삼성이 단정적으로 앞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왜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은 뭐냐? 메시지의 본질은 뚜렷합니다. HBM4 한 세대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AI 시스템 통합 패권 싸움에, 제가 시스템 통합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시 D램 하나 가지고 HBM4 하나 가지고 이런 싸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로직, 설계,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이 아우르는 시스템을 누가 통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HBM 스페셜리스트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AI 시스템 통합 전략이라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이 유리한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결론을 냉정하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공식 일정 지연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루빈 시제품이 출하된 이상 HBM4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구조적으로 강점은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1등이라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역전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사의 톤을 살펴보면 가능성에 무게를 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독 달팽이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은 계속 추적해온 관점에서 본다면 HBM4 단기 수율 경쟁보다는 HBM4E, HBM5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 시점, 그리고 뭐 CXL 확장 구조라든가 패키징 내재화 속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삼성은 올해 26년을 한 해를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7년, 28년 이렇게 조금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는 26년 하반기 루빈 양산 안정화, 이거는 서서히 갖춰져 갈 겁니다. 그리고 27년 HBM4E 본격 전환, HBM4E가 올해 하반기에 시제품이 나올 건데 삼성은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28년 이후 AI 메모리 구조 변화입니다. 28년은 HBM5가 나올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적어도 2년 내지 3년을 앞을 내다보고 지금 승부를 서서히 걸고 기술을 갈고 닦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이라는 회사, SK라는 회사, HBM 잘 만들고 메모리를 양사가 거의 80%를 석권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두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라는 거,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경쟁을 시킬 그런 일은 아닌 것이고, 서로 적절히 다 잘해서 많은 수익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